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6월 15일 화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14일 도쿄에서 209명, 카나가와 141명, 사이타마 41명, 치바 91명, 효고 21명, 오사카 57명, 홋카이도 74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936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77만 6,139명이며 요코하마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77만 6,851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홋카이도에서 13명, 오사카에서 10명, 아이치에서 5명, 히로시마와 오키나와에서 각각 4명 등 총 60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14,137명, 요코하마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14,150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209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90대까지의 남녀 209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130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79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108명으로 전체의 약 52%, 60대 이상은 총 32명으로 약 15%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가정 내 감염이 3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장 내 감염이 19명, 시설 내 감염이 7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50대부터 80대까지의 남녀 3명이 사망하였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1명 감소한 46명, 입원 환자는 47명 감소한 1436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16만 6,578명, 누적 사망자 수는 2,159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9명의 감염이 확인된 도쿄. 이는 지난주 월요일 감염자보다 26명 줄어든 수치입니다. 신규 감염자가 비교적 적은 월요일과 비교해봐도 감소 경향은 둔화되어 감소의 정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긴급사태 선언의 기한은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시부야는 어깨와 어깨가 부딪힐 정도의 인파의 모습이었습니다. どんどん多くなってる雰囲気ありますね。長引くほど人増えてる気がする。逆になんか自粛慣れてきちゃってる。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에도 가게 앞 길거리에 모여 즐거운 듯이 마시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단축 영업을 어기며 영업하는 가게에는 손님들의 긴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コンビニとかもアルコールを止めないと飲食店がアルコール止めてる意味がないっていう話。飲食止めてるからじゃあコンビニ売ってるからコンビニで路上飲みしようっていう。 선언 해제를 앞두고 불안한 광경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긴급사태 해제의 판단을 17일까지 최종 판단할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백신 접종이 각지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백신 접종에도 지자체 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토치기현에서는 이날 지사가 직접 집단 접종의 리허설에 참석하였습니다. 사실 토치기현은 6일 시점 65세 이상의 1차 접종률이 14.5%로 전국 최하위였습니다. 이에 토치기현은 1일 최대 1000명 접종을 목표로 대규모 접종장을 우츠노미야시에 설치하여 16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安心した日常を取り戻すということができるよう不便を超えて予約をしていただきまして 한편 도쿄 토시마구에서는 40세부터 64세의 구민에게 접종권을 우송하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토시마구에서는 고령자의 접종이 원활히 진행되어 1차 접종이 57%에 달했다고 합니다. 豊島区は、身近なクリニックによる個別接種を中心に進め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高齢者の皆さん、個別接種申し込んでいただいてかなり予想以上に進んだというところです。 토시마구에서는 단골병원이나 주치의가 없는 젊은 층을 위한 집단 접종장도 늘려갈 생각입니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대규모 접종센터에서는 아직 예약이 다 차지 않아 자위대원이나 경찰관 등이 접종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나라시에서는 연령 이하인 특정 업종에 대한 우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観光業者の方はですね、先行でコロナワクチンを打っていただけるというお話いただきまして、大変感謝しております。 이는 사람과 접할 기회가 많은 관광업에 종사하는 직원에게 접종을 실시해 관광산업의 부흥을 도모하는 관광지만의 대처입니다. 이곳 접종장은 시의 체육관으로 관광업 외에도 간병, 보육교사 등도 우선 접종의 대상으로 4일간 약 6,100명의 접종을 예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직장에서의 접종 움직임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13일 전 일본 공수에 이어 일본항공도 이날부터 국제선 승무원을 우선으로 접종을 시작하였습니다.
やっぱりどこかに不安な気持ちがあったので、ワクチン接種をしたことで、安堵感につながっております。 이러한 기업과 대학 등의 직장 접종 신청은 이미 2,200곳을 넘어 약 1,000만 명분 접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다양한 형태로 백신 접종이 확대될수록 접종을 지원하는 의료 종사자의 수는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에는 간호사와 치과의사도 인정되고 있지만 예를 들어 피접종자의 컨디션에 이상이 있을 경우 접종을 해도 좋을지의 판단은 의사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지자체에서는 의사의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接種が直近に迫っておりまして、そこで料金の方を上げに行って医師をなるべく確保したいというところがありましたね。 후생노동성이 개설한 구인정보 사이트를 보면 홋카이도 쿠시로시의 구인은 일당 17만 5천 엔입니다. 교통비에 상한도 없으며 비행기의 이용도 가능합니다. 호텔 숙박비는 무료이며 식사도 포함입니다. 釧路市っていう地の利を考えるとですね、やっぱりそこそこ高い設定にしないとお医者さんが集まらないだろうというところがありました。他の自治体もですね、医師確保に動いているところで、やっぱり全国から募らざるを得ないっていう状況にありますね。 사실 이 비용은 국가에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7月末までに65歳以上のワクチン接種をなんとか終わらせてほしいというふうに国の方からの要請がありまして、31日までのですね、分については国の方で見ていただける。これ以降に64歳未満の方々、市民の方々の接種残ってますので、それを急いでやれというふうに国で言われると、うちの財政状況からしても市の持ち出しでやるっていうのはなかなか厳しい状況にありますので、 이러한 의사 쟁탈전은 직장 접종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実際に通常の 1.5 倍、もっといくと2倍近く払ってでも、医師を募集したいと、早々にワクチンを進めたいという企業様はお問い合わせをいただいてます。今後一気に、企業様が医師を募集した際には、やはりその単価の上げ合いになる可能性もありますし、結果として医師も高額な方に流れますので、自治体の方での不足ということが、やや懸念されるのではないかなと。 다음은 NHK 여론조사 소식입니다. 스가 내각을 지지한다고 답한 사람은 지난달보다 2%포인트 오른 37%로 나타난 한편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도 2%포인트 오른 45%로 나타나며 지난해 9월 스가 내각 출범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스가 내각을 지지하는 이유로는 다른 내각보다 좋은 것 같다가 4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지하지 않는 이유로는 실행력이 없다가 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도쿄올림픽의 개최의 형태에 대한 질문에 기존과 동일한 형태로 진행해야 한다는 3%에 불과하였으며 관중의 수를 제한해야 한다가 32%, 무관중으로 개최해야 한다가 29%, 중단해야만 한다가 31%로 나타났습니다. 올림픽을 개최하는 의의나 감염 대책에 대한 정부나 조직위원회의 설명에 어느 정도 납득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수긍한다는 2%에 머물렀으며 어느 정도 수긍한다가 23%, 수긍하지 못한다는 의견은 69%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도권 지자체들이 도쿄올림픽 티켓을 구입하여 학생들이 관전하는 프로그램 참가 중단을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지자체가 구입하는 도쿄올림픽 티켓으로 학생들이 경기를 관람하는 학교 연계 관전 프로그램에 대해 카나가와현에서는 히라츠카시 등 6개 지자체가 중지를 결정하였으며 요코하마시는 학교마다 희망 여부를 재확인하고 있어 지금까지 5만 명 가운데 절반이 취소할 의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사이타마현에서는 중학생 2만 3천 명이 관람을 예정하고 있지만 사이타마시를 포함한 28개 지자체가 티켓을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였습니다. 한편 도쿄는 관중수의 상한이 결정된 후 조정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쿄올림픽에는 많은 해외 언론 관계자들의 방문도 예정되어 있어 조직위원회는 대책으로 숙박업소를 집약할 방침이지만 호텔에서는 불안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사이타마시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는 현재 30명의 코로나19 환자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이타마현과 이번 달 말까지의 계약이지만 현은 계속 수용을 타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도쿄올림픽을 위해 방문하는 해외 언론의 숙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올림픽이 연기되기 전부터 계약된 것으로 요양자들의 이동은 불가피하게 됩니다. 積極的に貢献したいと協力したいという気持ちでした。療養者の方を受け入れているわけですけども、その方たちを追い出してですね、海外から来るメディア関係者の方を受け入れるっていうのはどうなのかなって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이에 조직위원회는 코로나19 숙박요양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호텔에 대해서는 조직위원회의 예정을 변경하는 등 최대한 숙박요양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다고 코멘트하였습니다. 한편 도쿄 니온바시에 위치한 호텔에서는 해외 언론 관계자에게 28개의 객실을 제공할 예정으로 대회 일주일 전인 다음 달 16일부터 수용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我々の情報は何も降りてこないので、ちょっとかなり不安ですね。 호텔 측은 이번 달이 되었음에도 상세한 정보가 제시되지 않아 조직위원회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 질의를 한 결과 이달 10일 담당자가 설명을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我々はその宿泊施設として受けるんだろう、隔離施設として受けるんだろう、どこにも書いてないじゃないですか。これは無茶な話でしょ。 조직위원회는 해외 언론 관계자에 대해 숙박시설에서 원칙 14일간의 자주격리를 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텔 측은 이날 설명을 듣기 전까지 14일간 격리는 다른 장소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일본 도착 직후부터 수용을 개시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에 호텔 측은 조직위원회의 설명에 충격이다. 충분한 대응이 없다면 수용은 어려울지 모른다라며 불안한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민당은 14일 오후 야당이 요구한 국회의 회기 연장을 거부하고 이에 야당은 15일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ここまで来たらお互い、最終最後の手段をカードをお互い出し合うしかないと思います。 국회가 16일에 회기말을 맞이하는 가운데 야당 사당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3개월간 회기를 연장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자민당의 모리야마 국회대책위원장은 야당 측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14일 오후 야당 사당의 당대표가 국회 내에서 회담하고 15일 아침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야당은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불신임안의 가결 가능성은 낮지만 중의원 해산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저TV였습니다.